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네 그리쉐님께서 원래 짤츠부르그라는 닉네임 쓰셨다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이게 독일어예요. 예. 독일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우기는 했거든요. 근데 독일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상업으로 바꿨어요. 독일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는지 너무 미운 거야. 독일어 시간이 들어가기 너무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그 실업 아니면은 제2외국어 하잖아요. 그래서 실업으로 바꿔버렸어요. 제2외국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배우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음이 별로예요. 네, 분명히 제가 아베 체대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런지 발음이 별로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츠부르그는 오스트리아죠. 네. 아, 닉 도용 방지로 이렇게 하셨군요. 야, 그거 괜찮네. 닉 도용 방지용. 아, 그러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닉을 도용을 못 하겠네요. 예, 이게 독일어, 이게, 아베 체대. 아, 맞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예. 잠시 요거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발음을 하죠, 이게? 좋은 인사라는 뜻이군요. 예, 죗네 그리세. 예, 죗네 그리세라고 합니다. 예. 대충 맞나요? 죗네 그리세. 대충 맞네요. 네. 아드리아 해님, 이 채팅창에서 바뀐 대통령 얘기하는 날 오겠죠? 그럼요. 몇 년 전 박근혜가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인데요. 그때 바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를 날이 올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예, 왔었어요.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아마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럴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쇤네 그리세, 예, 쇤네 그리세라고 예, 그렇게 한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로 얼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장시호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시호 의혹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시호가 생일날 출정을 나가서, 즉 교도소를 벗어나서 아들의 생일 잔치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국힘당이 생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니, 똑같은 기사를 놓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장시호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장시호가 아들 생일에 출정한 기록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출정한 기록이 없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정말 어거지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하나씩 둘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일부러 기록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 그 현장 검증에서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현장 검증을 나간 곳은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장시호의 출정 기록하고요. 장시호가 이 감옥 안에서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지, 대화 소통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대화가 가능한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울구치소에 붙잡혀 있던 저희 선배들, 그때는요, 아예 이 시국 사건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10시만 되면은 약 1시간 동안 구치소 내에서 큰 소리로 방송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죠. 그때는 교도소 내에서 철조망을 붙들고 그 당시 시국 사건으로 잡혀있던 학생이라든지 민주인사들이 철조망을 붙들고 문에 매달려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들어온 분 누구신가요? 어느 학교 누구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어느 학교 몇 학번 누굽니다. 이번에 화염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시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방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통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그 사기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네. 그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소설도 있었어요. 녹슬은 해방구라는 소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더 확인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처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과연 장시호의 이 출정 기록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장시호의 출정 기록 중에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나 출정 기록 중에 일부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현장, 법사위 이 현장 검증 이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 다른 영상입니다. 예.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 구치소에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출정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종이 자료로 보관을 했을 텐데 그 이후로는 다 전산화돼서 그냥 컴퓨터 부팅해서 자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구치소에는 이미 출정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프린트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서울구치소에서는 그 확인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보고까지 했을 겁니다. 출정 기록이 이렇게 50일에 이렇게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라고 구치소에서는 이미 법무부에 보고를 했을 건데
구치소장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회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주체는 서울구치소장이 되는 겁니다. 구치소장은 그거를 프린트해서 법무부에 다 보냈을 거예요. 문제는 법무부에서 그것을 막았다면 법무부의 책임인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장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출정 기록을 확인한 바 있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죠? 네, 법무부에 그걸 보고했죠?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했죠. 근데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무부하고 상의를 했죠?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일선 기관과 법무부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율 결과 제출하지 마라 이런 오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가 오게 되면 본부로 자료를 송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은 제출했는데 법무부에서 그럼 제출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거죠?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보셨죠?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경험이 과거 이제 운동권 학생 운동을 할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치소가 서울구치소 쪽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처음부터 봉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요렇거든. 내가 경험상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솔직히 말해. 이거지? 라고 묻습니다. 동시에 너 억울할 수 있다. 너는 분명히 제출했겠지만 법무부가 제출 안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제출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서울구치소장이 너 도망갈 길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길을 터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장시호가 아들의 생일날 출정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바로 특검 1112호로 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누구인지 1112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기록이 하나 빠져요. 출정은 했다는데 돌아온 시간이 확인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갔는데 들어온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왔다 이런 게 기록이 다 남아야 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장시호 건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출정 기록만 저번에 제시를 한 거예요. 즉 뭔가 진상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언론이 보도를 하려면 이게 중요한 게 빠졌다. 출정 기록이 빠졌다. 라면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기자회견도 엽니다. 관련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의결한 서울구치소의 현장 검증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결실을 얻어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는 장시호의 출장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출정 기록은 국회 증감법 제3조, 제4조 군사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장관이 소명할 때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위반한 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시호의 출정 기록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장시호 법정 구속 전후 50일에 17회 검찰 출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 출정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현장 검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검증에서 확인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2월 11일 장시호 아들의 생일날 장시호가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다은 증인이 생일 파티 사진을 보았다라는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때는 이미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라며 변명을 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생일 파티의 장소가 김영철 검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특검 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7년 12월 6일 그날 재판은 14시에서 14시 40분까지였고 서울구치소 기록에는 16시 05분 법정 구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6시 05분 법정 구속이란 기재 내용에 정확한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 시간이 수감 시간을 말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과 수감 시간 사이에 약 1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중앙지방검찰청에 불러서 위로하고 위증을 교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처구니없는 구치소의 기록 관리입니다. 출정 기록이라며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가 법정 구속당한 2017년 12월 6일 입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여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입감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넷째, 장시호의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정을 시켰습니다. 특검에 13회, 중앙지검에 3회 출정을 나갔습니다. 이미 기소한 순간 수사가 끝났음에도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쓸데없이 이미 1심 선고가 난 장시호를 수차례 특검과 중앙지검에 부른 이유를 검찰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장시호에게 황제 수감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윤석열 정권이 감춘다고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진실과 민심의 파도를 윤석열 검찰 정권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국민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네, 말씀 중에 박건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은 끝났는데요.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마무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내는 서울구치소까지 다녀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 갔다 왔더니 정확한 것은 특검에 장시호가 조사를 받으러 간 게 약 68회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가십니까?
장시호가 68회, 50일에 그리고 17번 해서 68회 정도 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거래가 있지 않고는 있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너무나 많은 출정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월 11일 장시호 아들 생일입니까? 그날 그 장시호가 출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2월 5일 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월 5일 직전인 2월 4일에도 장시호가 특검에 갔었던 기록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장시호를 부른 2017년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날 수사 기록에는 밤 9시 10분에 검찰의 특검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에는 2월 10일 7시 45분에 특검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요구하기를 19시 45분에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보통 그 전에 가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기록에는 밤 9시 10분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다은이라고 하는 증인이 장시호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적인 관계의 내용이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오케이라고 답했던 그 문자, 그리고 공유 숙박시설에 같이 있었다고 했던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증인은 그날 숙박시설을 예약한 예약 기록과 그리고 장시호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영철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영철은 잘못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이를 다 따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게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임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셨죠?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장시호가 정말 뻔질나게 특검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60회가 됐는지 70회가 됐는지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런데 그 출정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황당한 것은 드나든 시간조차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 날도 그냥 나간 걸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들어오곤 했는데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대를 비워뒀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 보통 드나들어야 되는데 나갔다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쭉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드나든 시간을 기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워두는 거지. 비워두고는 기록 나간 걸로만 기록해두는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대목 아닌가요?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장시호하고 그 김영철 검사하고 무슨 관계냐? 예, 그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무슨 관계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를 토대로 증언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을 맞춰놨다. 보면은 장시호한테 연습한 대로 진술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페이퍼를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인 겁니다. 장시호가 아들 생일을 했다 말았다. 그 생일 잔치에 그 자리가 김영철 검사 방이었다 아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과 특혜를 입으면서
검찰에 필요한 진술을 해줬다는 겁니다. 누구가 그 혜택을 베풀었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짓 진술을 했느냐. 그리고 거짓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베풀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김영철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국힘당은 뭐 시시콜콜하게 아우 이날은 김영철이 대검에 발령받은 날이었는데 아우 그럼 아니잖아. 요딴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다? 바로 소위 말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을 비껴나가서 자꾸 핵심을 흐리는 논점을 흐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장시호가 드나드는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뭐 요런 거 기록 말인데 이 부분도 되게 황당합니다. 검찰은 지금 뭐 국힘당은 그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는 거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화영 부지사 그 사건 때 그 당시에 그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술 파티를 했었다, 소주 파티를 했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그 의혹을 부인하면서 제시했던 어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뭡니까? 바로 출정 기록이에요. 그 출정 기록이 이겁니다. 출정 환소 호송 계획서라는 이 기록입니다.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검찰이 턱 제시하면서 거봐 여기에 돌아온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 이 돌아온 시간이 5시 무렵이잖아. 도저히 술 파티를 할 수가 없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딱 이렇게 제시를 해줘. 검찰이 이렇게 지들이 필요할 때는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록이 해필이면 장시호 거에는 없대. 왜 장시호 거에는 없어? 왜 없어? 왜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작당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명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기록이 이화영 때는 남아있고 왜 장시호 때는 안 남아있는데 그지? 이화영 때 남아있었으면 장시호 때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왜 안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일부러 없앴다는 얘기거나 기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국힘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이 없잖아. 기록이 없으니까 이 장시호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자체가 거짓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렇게 받아 써줍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 쓴 거 보세요. MBC 기사와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선명하게 완전히 기사가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네. 똑같은 내용을 두고 MBC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장시호 아들 생일에 특검 출정 확인. 근데 조선일보는 장시호 의혹 당일 출정 기록 없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언론과 국회의원이 검사들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지금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서글프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애들이 그런 거야. 멀쩡하게 있는 기록을 없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어거지를 쓰기 위해서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 안 하고 없는 부분만 부각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장시호 아들 생일날 나간 기록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출정 기록이 60몇 회가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 기록이 매우 부실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의혹 당일날은 기록이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그리고 그 의혹 당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 장시호가 긴급 체포된 날이에요. 아니, 법정 구속된 날이에요. 법정 구속된 날은 기록이 없을 수도 있지. 왜? 서초동이잖아. 긴급 구속된 것도 서초동. 그리고 검찰청도 서초동. 특검 사무실도 서초동. 그러니까 구치소 가기 전에 서초동에 있다가 갔나 보지.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 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뭐. 자, 그런데 출정 기록이 없다라는 식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아니, 되게 야비하다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재명 대표 유동규가 만났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날, 이재명 대표 그날 다른 국회에 있었다거나 지방에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딱 드러났는데 그거 인정 안 했잖아, 지들은. 아, 웃기는 놈들 아니야. 참.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참 싸워 나가야 할 길이 참 뭐 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이 정권,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정권에 부역하는 언론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거지를 쓸 거예요. 진실이 뭐 하나인데 멈쩡한 진실을 두고 생트집을 잡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할 겁니다. 있는데 없다라고 억지를 쓸 거예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힘의 대결로 갈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을 결집시켜야 되고요. 시민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막아서야 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최후 일전을 지금 준비해야 될 이 시점에 굳이 계속해서 우리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통탄스러운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아쉬울 수가 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아쉬울 때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다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근데 그 마음 다친 사람한테 네 마음 다쳤더라도 지금 무조건 나와 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 그거야말로 폭력 아닌가? 자, 그러려면 지금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 자제할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간질 좀 하지 말라고. 대도 안 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갈라놓으려고 한다거나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놓으려고 한다거나 김어준을 떼놓으려고 한다거나 새날을 떼놓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또 보니까 어저께 뭐 어디 SNS에 보니까 대형 유튜버들이 뭐 뻘짓했는데 그 잔챙이 유튜버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거 올려놨던데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이고 참 정말 아유 참 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입니다. 교묘한 갈라치기입니다. 그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기서 누구가 적입니다. 저 사람들을 하고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슈퍼챗 쏟아져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저께 정봉주 제가 약간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슈퍼챗 쏟아지더라. 예? 그런데 정봉주 이런 건 잘못했는데 요까지만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더니 욕만 쏟아지대요. 자, 저도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 하나 딱 겨냥해가지고 저 새끼 저거는 우리 편 아닙니다. 저 자식과 우리 맞서 싸웁시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돼요. 돈 벌겠네.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게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을 단 1분 1초라도 빨리 이룰 수 있는 그 첩병이 된다. 꼭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